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아내와 남편분들의 이 마음의 상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하면 우선 정신적 충격이, 마음적인 충격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런데 충격이 크고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덮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외도를 중단하는 것으로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살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외도 이후의 삶이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거나 부부 갈등의 이제 원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적인, 마음적인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 철저하게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에 상처받은 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어, 뭐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할지 일단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일단 배우자에 대한 뭐 배신감과 분노,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외도 상간 남녀들이 존재하겠죠? 그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열등감, 뭐 그들에 대한 뭐 자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죠. 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외도를 했나, 또는 상간남, 상간녀가 나보다 훨씬 나아서 내 배우자가 마음이 흔들렸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몸과 마음과 성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성의 관점에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성의 관점에서 보면 외도는 관계 중독이고요. 관계 중독은 심리 장애, 심리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과 심리, 성의 관점에서 외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외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지. 뭐 상간녀가 매력적이고 상간남이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외도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배우자 외도를 우선 이제 알게 되면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이제 나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상처를 받게 되면 일단 가장 힘든 건 나의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 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어,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상대는 외도를 한 배우자는 모르죠. 외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쾌락의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 나의 상처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뭐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만 아픈 거죠, 일단은. 예. 그래서 어, 이 아픈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를 또 받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외도를 한 배우자의 반응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외도를 했다. 또는 어, 나 몰래 상간자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상의한다거나 어떤 그 아내나 남편에게 들킨 이후를 이제 논의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한다거나, 또는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속이고 만난다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두 번, 세 번 받으면서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외도를 한 자체보다 외도를 내가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간 남녀와 나의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꼭 아셔야 될 게, 상간 남녀의 이런 반응들,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나의 그 남편, 나의 배우자의 반응은요, 음, 예전에 나의 배우자의 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은 몸과 마음과 심리와 성의 상태가 예전에 나의 배우자의 상태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의 배우자의 상태가 아니라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 그런 어떤 바뀌어 있는 그런 반응들에 또 놀라고 낯설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정상이 아니고 다 심리니 어떤 감각 상태가 다 바뀌어 있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예전에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나의 마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와 고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너무나 아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도 하려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 거의 잘못된 방식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더 무너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도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 그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곡된 방식으로 노력을 하시다가 나의 마음은 다 무너져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상한 그 심리 상태가 된 나의 배우자의 상태를 나의 그 순수한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그 마음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처절해집니다. 예.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 내가 이 배우자와 이 마음의 그 계속 마음을 연결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는 더 커지게 되고요. 예. 말다툼, 분노, 화, 갈등 엄청 커지죠. 예,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배우자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작은 어떤 그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나를 더 괴롭히게 되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상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적 행동을, 섹스를 한 사실에 대해서, 어, 이제 외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외도를 한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성적 관계를 많이 하게 돼요. 예, 우선은 성적 관계라도 하게 되면 관계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급한 마음이 이상성욕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제 섹스를 집착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래서 상간자와 성적인 행동들, 섹스가 다수 있는 그런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배우자들은 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을 거부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성의 문제들을 다시 이제 더 큰 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 성욕이 생겨서 이제 상처받은 배우자가 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 배우자는 오히려
이제 성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간자와 성적으로 빠져 있어서 성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성에 문제가 생겨서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뭐 성기능 장애라던가 아니면은 아내 외도에서도 그 외도를 한 아내가 성의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문제라고 해서 꼭 성기능 장애만 성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상성욕이 생긴 배우자 입장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예, 성을 거부당하게 되면 엄청난 집착 현상, 불안, 이제 분노가 더 커지게 되겠죠. 예. 상처도 더 커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 치료에 오셔야 돼요. 흔들리는 존재를. 근데 상처 치료에 조금 잘 안 오시고 부부 상담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관계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그 배우자를 데려가서 뭔가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상담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지금 심리와 마음과 이 감각 상태가 지금 다 이상해져 있는데 거기에 부부관계 개선이 될까요? 그런 상담은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이다. 다 거부 반응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제발 그런 상담. 그 상담은 이게 관계 중독이 치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상담들인 거고요. 예.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실패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 그 부부 상담 가셔서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몇 회기를 끌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 상담자가 아내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남편들이 이제 따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또다시 그 상간자를 만날 가능성이 또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은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고 외도 트라우마도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계 중독과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부부관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상성욕이 생겨서 부부관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부부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 치료를 하러 오셔야지 되는데, 상처 치료를 안 하고, 이때, 이제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되냐. 이게 무의식에서 그냥 욕구가 올라와요. 과거에 만났던 이성이 생각이 난다거나, 나도 상처를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나도 맞바람, 외도를 해야지 되나 이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고 싶다. 나도 맞바람을 피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욕구냐면 상처를 치료받고 싶다. 이런 욕구거든요. 예. 그러면 상처를 치료받고 싶으면 전문가에게 오셔서 상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알아요. 이 또 개인 상담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또 상처 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또 어린 시절로 가실 거지요. 상담사 선생님들. 예, 상처 치료는 그렇게 어린 시절 상담이 아닙니다. 예, 제발요. 상처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또 문제 생기죠. 또 부모님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치료, 여자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 상처 치료를 잘 하셔야만 해요. 자존감도 올라가야 되고. 예, 아무튼 자존감 올려서 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또 이상한 거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 자존감이
자존감도 올리고 이제 상처가 이렇게 치료가 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음, 분노도 치료되고 상처도 치료가 되어야만 하는데 상처 치료를 이렇게 오셔야만 해요. 예. 근데 이제 안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만났던 이성한테 연락을 하시고, 또 진짜 외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도를 이제 못 하시게 되면 배우자를 처절하게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관계 중독에 빠져서 상간자를 계속 만나고 계시는 배우자를 처절하게 기다리시면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분노와 상처를 키워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요. 그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되냐. 수시로 남편과 관계가 조금 좋아질만 하면 매도 사실을 꺼내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분노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부부 갈등을 지속하게 되고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면 다시 이제 부부 문제로 이제 계속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오래 지속되는 거죠. 부부 갈등이. 그래서 부부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상처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혼을 당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처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사시게 되면서 이혼을 당하시는 쪽으로 가시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외도를 한쪽에서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안타깝죠. 부부는 부부대로 이제 노력을 하신 거고, 그죠? 예, 부부 상담도 받아보시고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하셨지만 외도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갖고 노력을 하셨던 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외도에 대한 상처는 반드시 이제 치료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도에 대한 상처가 치료가 안 되셨을 때 주로 이제 그 아내분들이 하는 거는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비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가장 많이 하고요.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다 부정합니다. 첫 번째 오는 증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또는 뭐 내가 팔자가 이래서 또는 내가 뭐 남편 복이 없어서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잘 살아와 오셨는데 잘 살아오셨는데 이 외도 사건 하나로 사실 그 뭐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아내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남편 자신의 심리 문제로 발생을 한 거라서 그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점을 아내 자신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비하. 내 부모님이 나를 잘 키우고, 내가 잘 살아온 건데, 내 삶을 전체적으로 부정한다는 게 정말 최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무기력과 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 심리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그래서 내 딸이 그 뭐 사위가 외도를 해서 불행한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고 있고 참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소중한 내 딸이잖아요. 예,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사위의 심리 문제로 내 딸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해 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행복하게 키웠어도 이 사위가 외도를 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면 살아왔던 삶 전체가 다 감정이 다 우울과 무기력으로 바뀌는 이상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소중한 내 딸로 키우셔도 심리가 다 이상해져요. 감정 기억이
다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여자로서의 컴플렉스, 여자의 사랑과 행복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여자의 사랑과 행복이 왜곡이 되면 안 그랬던 여자가 첫 번째 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 안 하던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아내가 처음에 시집 올 때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이랬던 아내가 외도를 한 번, 두 번 겪더니 완전히 말이 거칠어져서 욕설을 되게 잘하고 말로 폭력적이다. 그러면 이미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예. 요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된 여자로서의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죠. 예. 쇼핑 중독에 걸린다거나 성형 중독에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여자로서 관심, 위로, 막 외모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예. 막 성기, 성형 뭐 이런 거로 막 가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진정한 가치 회복은요. 이 외모적인 측면보다도 외모는 딱 보기에는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몸과 이 몸의 건강이고 몸은 건강해야지 되는 거죠. 예, 막 예쁘고 막 이런 건 두 번째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과 심리가 건강해야 돼요. 예,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거고 예, 그 부분에서 회복이 돼야지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인간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복이 돼야지 되는 건데 예, 그래야만 굉장히 살아온 삶 전체, 내 삶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심리가 굉장히 다 불행하니까, 외모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왜곡된 여자의 가치 회복, 가치를 왜곡된 방식으로 노력하려고 하면서 심리는 더 무너져요. 겉이 화려해질수록, 외모가 화려해질수록, 예, 성적으로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여자의 그 행복이 무너질 때 과도한 어떤 취미 생활, 예, 과도하게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통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과도한 취미 생활, 여행 막 이 속에서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막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 장애로 나타나면서 심각한 관계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이제 정신증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남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이제 남편들이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도 이게 배우자의 외도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일단 자기 비하 가정을 거쳐서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 무너진 남자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 왜곡된 방식으로 그 남자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할 때, 이 성이라던가 너무나 막 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뭐 그 막 집착하게 되면서 이 심리가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막 폭군처럼 성격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그 남자들은 더 심각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치료를 하셔야 그동안에 잘 살아왔던 인생 모든 걸 다 건질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마음의 상처 치료를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관계 중독 치료, 외도 트라우마 치료해 가시면서 마음의 상처 치료 꼭 하셔가지고 정말 더 외도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나 자신의 가치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관계 회복도 끌어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